뉴욕주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낮추는 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개편안이 재정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제2도약에 나선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성공적인 상공인의 밤을 열고 세계를 뉴욕으로, 뉴욕을 세계로 연결하겠다는 힘찬 다짐을 외치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2032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주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은퇴자 연령을 낮추는 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개편안이 재정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요 노동조합과 손잡고 2012년 이후 임용된 교사, 간호사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55세로 낮추는 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티어 6 개편안에는 은퇴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금 기여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인력 채용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각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돼 재정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욕시는 약 3억 2,8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부유층 증세를 주장하는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과 호컬 주지사 사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주 정부 예산국은 지방 정부의 부담을 주 정부가 대신 지불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맘다니 시장은 공직 입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연금 개편은 필요하다며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시 재정 기반 확보라는 난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2도약에 나선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성공적인 상공인의 밤을 열고 세계를 뉴욕으로, 뉴욕을 세계로 연결하겠다는 힘찬 다짐을 외치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2026 상공인의 밤 및 문조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재도약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의 한인 상공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회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이사 및 집행부 임명식과 축하 공연 및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등이 진행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문조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인 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경제를 한번 책임지고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글로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뉴욕이라는 시티의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상공인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대 상공회의소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경제 세미나 및 경영 포럼, 투자 무역 컨설팅,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교류 행사,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인 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2032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과 의회 예산국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은퇴연금을 담당하는 신탁기금이 이르면 2032년쯤에 바닥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부터 모든 수혜자의 연금액이 약 23%에서 28% 정도 일괄 삭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당파 재정정책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최근 10만 달러 제한이라는 개편안을 통해 부부 기준 연간 소셜연금 수령액을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한은 5만 달러로 설정됩니다.
이는 사실상 고소득층 연금 수령액에 인위적인 상한을 두는 개편안이며 부유층 중심의 선별적 조정이라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제안은 만기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상한선이 소폭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70세까지 수령을 늦출 경우엔 약 12만 4천 달러지만 62세 조기 수령 시에는 약 7만 달러가 됩니다. CRFB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순자산 약 6,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상위 0.05% 부유층 부부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극소수 계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4년 뒤인 2030년에는 상위 1%의 은퇴자 연금이 평균 5% 감소하며 2040년에는 7%, 2060년에는 무려 24% 감소합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하위 70에서 90% 가구는 장기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셜연금은 2000년대 들어 재정 악화에 시달려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6년 안에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 액수를 일부 제한하고 재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매닌 시의장은 현재 연방 빈곤선 150%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반값에 지원하는 페어페어스 프로그램을 확대해 해당 계층의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페어페어스 프로그램에는 약 37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 1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재정 적자 해소 방안을 둘러싼 시의회와 시정부 간 갈등 속에서 제시됐습니다. 시의회는 증세나 공공서비스 축소 없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며 저소득층 지원 확대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 완화라는 점에서는 조란만단이 시장의 공약과 방향을 같이 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매닌 시의장은 이 정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의 건물 점검 방식이 바뀌며 뉴욕시 곳곳에 위치한 보도의 가림막들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노후 건물의 외벽 부식으로 인한 낙하 사고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보도 가림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가림막의 개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간을 강제로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보수 작업이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이번 여름부터 건물주에게 수리 작업을 더 빠르게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책임을 묻는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메드 티가니 빌딩국장은 가림막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외벽 안전 점검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국인 여성이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은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산소통에 연결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9일 워싱턴 DC발 인천행 대한항공 KE94편 기내에서 사망한 미국인 여성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의 유족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국방부 소속 군무원이었던 브라운은 지인 3명과 함께 휴가차 해당 대한항공기에 탑승, 이륙 약 12시간 후 화장실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승무원들이 당황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소장에서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산소통과 연결되지 않았고 승객들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이후 자동심장 충격기가 투입됐지만 사용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 충격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플지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에 올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한인미군 참전용사 박세준 씨에 대한 사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박 씨가 군복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겪으며 약물 의존에 빠졌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삶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며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7세 때 미국으로 이민와 1989년 미 육군에 입대해 파나마 파병 중 총상을 입고 명예에 제대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투 후유증으로 PTSD를 앓으며 약물에 의존하게 됐고 2009년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영주권을 상실한 박 씨는 추방유예 상태로 미국에 머물렀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결국 추방 대상에 포함돼 잦은 출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복역 이후 재활에 성공한 점 등을 들어 사면을 통한 재입국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마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2026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H마트와의 순간으로 매장에서의 즐거운 경험이나 가족과 함께한 요리 시간, 피크닉 등 다양한 순간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대회는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H마트 스마트 리워드 카드 회원 자녀 중 프리K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매장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스마트 리워드 카드를 제시하고 부화지를 받아 작품을 완성한 후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제출하면 온라인 등록을 위한 QR코드를 제공받게 되며 해당 QR코드를 통해 참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참가자 전원에게는 $100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9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며 대상에는 $1000 장학금과 상패 및 상장이 수여됩니다. 총 상금은 $1만 규모로 대상 이외에도 1등부터 3등, 장려상 수상자에게 장학금과 트로피, 상장이 제공됩니다. 수상자는 오는 6월 12일 H마트 공식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채널, 매장 포스터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데 성공할 경우 아시안 커뮤니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만약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아시안 이민자 자녀 1000명당 41명이 미등록 상태, 즉 불분명한 신분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라틴계의 경우 1000명당 17명이 미등록 상태로 태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2050년까지 미국에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최대 6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시안에게 특히 불균형적 영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시안들이 단기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 취업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낳은 아이에겐 시민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진은 라틴계 이민자들의 경우 불법 체류자 인구가 많아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아이가 불체 신분으로 태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아시안의 경우 불체 인구 규모는 적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에서 시민권 없이 태어나는 아시안 아이들의 수가 매우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다음은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우리의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며 이란의 새 정권 지도부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하고 석유를 차지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어떤 식으로 현재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이룰 것인지와 차지할 수 있다는 석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카라즈를 잇는 높이 136m 교량의 공습을 가해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가 뉴욕 국제오토쇼에서 북미 시장 및 글로벌 무대에서의 혁신과 성장 전략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일 2026 뉴욕 국제오토쇼에 참가해 미국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픽업 트럭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까지 신규 콘셉트카와 신차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이번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겨냥한 세계 최초로 중형 픽업 트럭 볼더의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정통 픽업 트럭 시장을 겨냥한 모델입니다. 지늘기나 험로에서도 끄떡없는 37인치 대형 머드터레인 타이어를 장착했고 가파른 경사등에서도 주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량이 디자인됐습니다. 식사부터 사무 업무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을 확보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또 피파 월드컵 2026을 앞두고 월드컵 캠페인 넥스트 스타츠 나우를 공개하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를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자동차의 비전인 인류를 위한 진보에서 영감을 받아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혁신을 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가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혁신을 팬들에게 직접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네시스도 이날 중형 SUV GV70의 그래파이트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외관은 어둡고 강렬한 톤의 전용 디자인을 더해 역동적인 인상을 강화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북미 시장에 대한 브랜드의 장기적 의지를 강조하는 대담한 단연간 제품 및 제조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SUV와 승용차를 포함한 22종의 완전 신차 또는 대폭 개선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핵심 모델, 새로운 파워트레인, 확장 트림이 포함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여파로 입점 판매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물류 대행 서비스인 FBA를 이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판매자들에게 오는 17일부터 3.5%의 유류 물류 할증료를 적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물류 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왔지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물류 서비스인 바이 위드 프라임과 멀티채널 풀필먼트 이용 판매자에게는 다음 달 2일부터 동일한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할증료는 제품 가격이 아니라 물류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제품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FBA 출고 기준으로는 개당 평균 약 17센트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가격 반영 여부는 판매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할증료 적용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UPS와 페덱스도 유류 할증료를 인상했으며 연방오정국 역시 사상 처음으로 소포 요금의 8% 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미국 항공사들이 잇따라 수화물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년 만에 위탁 수화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남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붙이는 짐이 1개 또는 2개이면 개당 각각 $10씩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탁 수화물 요금은 $50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3일 이후 구매한 항공권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는 이번 주 초 비용 상승을 이유로 수화물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지난 2월 중순 수화물 요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항공유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항공유 기준 가격인 북부 서부 유럽 벤치마크 가격은 지난 2일에 전장 대비 18% 폭등한 톤당 1,90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에너지 분석업체 아거스 미디어가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FT는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전과 비교하면 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한 데다 보완율이 지속된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됐습니다. 전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 중 1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및 보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성폭행 피해 스페인 여성의 안락사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하자 스페인 정부가 이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 소속 조너던 최 기자가 라스베이거스 노킹스 시위 취재 중 무단횡단 혐의로 체포되어 12시간 동안 구금되면서 경찰의 과잉 단속과 권한남용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을 거부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아내에게 학대받는 남편으로 조롱한 사건이 미국과 프랑스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일 올해 1분기 중 차량 35만 8,023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불매 운동으로 판매 타격을 입었던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는 6%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방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573억 달러로 1월보다 4.9% 증가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중국이 시속 350km 고속철 프로젝트의 핵심인 14km 양쯔강 하저 터널의 굴착을 완료하며 상하이 청두를 잇는 지역 경제권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며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5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